경마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채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플러스의 박윤미입니다. 자, 오늘도 설레는 경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와 해설에 도움을 주실 윤정훈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정훈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넥타이가 정말 멋지세요. 빨간색 넥타이가 눈에 확 띄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넥타이 선물 받으신 거예요? 예, 뭐 이거 아주 오래전에 샀던 건데, 올해가 그 붉은 닭의 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 연휴 끝나고 첫 번째 방송인데, 그래도 또 이렇게 그 기운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빨간 넥타이를 좀 메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미리 준비하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기운 우리 팬분들에게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구정 연휴 이후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출전마들이 게이트를 꽉꽉 채웠습니다. 2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 어떻게 보셨나요? 예, 역시 뭐 휴장 이후 경마는 어렵다는 거, 네. 또 지난주 경마를 또 보고 우리가 또 몸소 또 느꼈는데, 일단 뭐 서울 경마 쪽만 얘기를 한다라면 네. 토요 경마는 의외로 전반부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흘러갔어요. 뭐 중후반부에서는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토요 경마는 조금 생각보다는 안정적으로 흘러갔고, 그러나 이제 일요일은 서울과 부산 할 거 없이 모두 다 중배당 이상이 좀 쏟아졌는데, 뭐 초고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만 이 10배에서 30배 사이의 배당을 맞추기가 가장 어렵거든요. 애매한 그런 배당이 맞아요. 많이 쏟아져서 역시 뭐 일요 경마는 역시 휴장 이후 경마답게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갔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이철경 신인 기수 이철경 기수가 4승을 몰아치면서 아주 뭐 기염을 토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우리가 추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전에는 뭐 많이 두각을 보이지 못했던 기수였기 때문에 네. 이철경 기수의 또 활약이 또 우리를 또 많이 또 어렵게 했던 그런 한 주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매 경주가 풀게이트였기 때문에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그럼 금주에 펼쳐지는 2월의 두 번째 경마 주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자, 뭐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제가 월요일 날 훈련을 보니까 지난주보다 훈련 두수는 조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출전 등록을 보면 어쨌든 뭐 거의 다 뭐 풀게이트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몇 개 경주는 뭐 출전수가 조금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풀게이트 접전이고,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는 뭐 기수들의 움직임이 좀 중요합니다. 이번 주부터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 정지했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네. 페로비치 기수가 지금 2017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는 최다승입니다. 지금 11승으로 단독 1위인데 안타깝게 페로비치가 이제 곧 또 뭐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어쨌든 페로비치 기수 이번 주 활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지난주부터 가세한 칼슨 기수, 용병 칼슨 기수가 뭐 기승술이 녹록치 않아요. 지난주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도 지금 아주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칼슨 기수가 또 이번 주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또 우리의 문세영 기수가 허리 부상으로 매번 고생했던 기수인데, 네. 지난 연말부터 좀 많이 쉬었어요. 쉬면서 좀 몸이 좀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훈련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어서 문세영 기수의 활약까지. 그래서 이번 주는 뭐 경주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재밌겠습니다만, 이런 기수들의 움직임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금주에는요, 평년보다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많이 추울 것 같은데요. 우리 경마 팬들 추위 대비 단단히 하시면서 경마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레이싱 플러스 첫 번째 코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행됐었던 경주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경주를 알아보는 주간 베스트 레이스 코너입니다. 지난주 펼쳐졌었던 경주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경주를 살펴보는 주간 베스트 레이스 코너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분석해볼 경주는요, 5일 일요일에 시행됐었던 4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핸디캡으로 펼쳐진 경주였었는데요. 먼저 선정하신 이유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에서 우승마가 로켓킹이란 마필인데, 네. 로켓킹은 지난번 경주에 4등급의 점핑 출전에서 입상을 차지했었죠. 당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막판에 폭발적인 취입으로 2착을 차지하면서 네. 배당을 좀 양산을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자신의 군인 5등급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제가 생각보다는
좀 더 인기도 제가 볼 때 이 로켓킨이 사전 인기도가 좀 1점 단승씩 한 1점대 정도를 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의외로 제가 생각보다는 좀 배당이 뭐 2.3 인기 1위였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좀 덜 팔린 이유가 좀 덜 팔린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의아스러웠는데 어쨌든 이 로켓킨의 뭐 최근에 이런 상승세 전력을 앞으로 꼭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또 앞으로 이 로켓킨이 더 보여줄 거는 많기 때문에 이 로켓킨을 한번 제가 지목을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켓퀸은 국내산 5등급 경주마이지만은 상위 등급에서 직전 경주에서 상위 등급 경주에 출전해서 깜짝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현 등급에 맞는 5등급에 출전을 하면서 또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자, 로켓퀸의 경주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켓킨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기 1위로 팔렸습니다만 인기 네. 1위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보다는 좀 덜 인기도가 좀 덜하지 제가 한 1점대로 뚫지 않았는데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좀 제가 좀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이 55조 브라이언 마방에서는 훈련 자체가 아주 패턴 자체가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그 조교단님처럼 한국 마방의 그런 훈련 패턴하고 좀 다른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훈련시. 또한 이 로켓킨이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체형은 사실상 썩 좋은 체형은 아니에요. 발쓰임 자체도 그렇고 어쨌든 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4군에서 입상한 마필이 5등급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인기 1위였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보다는 이렇게 많은 강한 인기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이 로켓킨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경주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초반 스피드도 상당히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정정희 기수가 기승해서 스타트와 동시에 마필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제가 볼 땐 조금만 밀어서 선행까지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꽉 잡고 가면서 뭐 한 3, 4위권에서 다소 외곽 전개를 하고 직선주로 들어와서 직선주로 약 결승전 전방 한 300m 지점부터 뭐 폭발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면서 결승전 전방 거의 한 100m 이상 앞두고는 150m 정도부터 거의 뭐 여유 있게 붙들고 거리차를 사실 뭐 좀만 더 밀었으면 10마신 났을 텐데 붙잡고 들어오면 7마신입니다. 그 정도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자, 이 로켓킨을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 로켓킨의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성장세, 이런 경주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올해 오크스 100까지도 나설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로켓킨은 앞으로 이제 오크스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또 경주력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되겠고 또한 제가 좀 그 체형이란 부분을 좀 많이 좀 중요시하는데 이렇게 체형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마필이 기본적으로 이 경주마가 갖춰야 될 그런 근성이라든지 또 폐활량이 엄청 좋은 마필로 제가 보입니다. 또 이런 부분과 함께 선진 경마국에서 조교사로 아주 오랫동안 활동해온 55조 브라이언 조교사의 또 이런 조련 기술까지 더해져서 네. 상당히 좀 데뷔 초보다도 아주 상당한 발전을 좀 이루고 있는데 또한 앞으로 또 이 로켓킨 같은 건 비카의 자마거든요. 근데 비카 마필들이 대부분 약간 좀 늦대는 성향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한 이 마필이 모마가 스차리 바운드인데요. 이 마필이 곤 웨스트란 그런 외조부가 곤 웨스트입니다. 근데 이 곤 웨스트가 워낙에 뚝심이 좋은 그런 혈통, 유전력을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 이 로켓킨 같은 경우는 중장거리에서도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고 또한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3세 중반부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네. 계속된 경주력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 로켓킨을 우리는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름처럼 로켓의 추진력을 닮은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경주로 인해서 4등급으로 승급했습니다. 앞으로도 2017년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정된 경주는요. 5일 일요일에 시행된 10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핸디캡으로 펼쳐진 경주였었는데요. 먼저 선정하신 이유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를 선정한 이유는 역시 우승마를 한번 우리가 또 네.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선정을 했는데 바로 우승한 후리바람입니다. 후리바람이 2등급 이번에 승급전이었는데 승급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고 또 이마필의 그런 발전 가능성이 워낙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후리바람을 한번 주목하고자 이번 경주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후리바람은 최근 4연속 입상에 성공하면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2등급 승급전이었는데요. 자, 승급전에서도 산마신의 도착차를 내면서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후리바람의 경주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참 이 후리바람이 사실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네. 원래 31조 지금 마방이 좀 해체가 됐습니다만 31조 예전에 그 김효섭 조교사가 관리를 했었고 그 이후에 44조로 옮겼습니다. 김학수 마방에서 또 관리를 받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42조로 이관호 조교사 마방으로 좀 이적을 했는데 이 마필은 일단 체구가 엄청 큽니다. 체구가 이제 550kg대를 육박하는 마필인데 이렇게 큰 체형에도 불구하고 초반 스피드가 원체 뛰어나고요. 네. 또 무엇보다 이 후리바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래 등치가 큰 마필들은 고질적으로 다리 쪽이 많이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리 질병을 달고 사는 마필들이 많은데 이 후리바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4세가 좀 완벽하게 4세가 되면서 다리 쪽도 상당히 많이 튼튼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질병 병력을 보면 뭐 데뷔 초에 약간의 그 부종의 병력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주는 그런 질병력을 보면 다리 쪽 질병은 없습니다. 그만큼 큰 체형에 비해서 이제 다리까지도 아주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큰 체형 다른 마필도 많습니다. 큰 체형의 마필들이 많습니다만 네. 그 중에서도 유독 이 후리바람은 아주 체형도 좋고 체구도 좋고 거기에 다리까지 튼튼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 2등급 승급전에서 모습을 한번 경주를 살펴보면 역시 이 후리바람이 장점이 초반 스피드를 또 10분 발휘했죠. 초반에 안쪽 게이트에도 선행을 나가는가 했었는데 외곽에서 강성대고라는 마필이 우선 빠르게도 선행을 감아 나가면서 선행을 일단 내주고 2위권을 따라간 이후에 2위권에서 아주 곱게 힘안매가 됐죠. 그러면서 직선줄에 들어와서 그 강성대곡이라는 마필하고 막판 힘싸움을 하면서 마지막에 또 근성을 앞세워서 산마신차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역시 후리바람은 이 큰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런 스피드와 또 막판 근성까지도 보여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위 등급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볼 때 1등급도 이제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네. 1등급도 바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마피 자체가 그 목의 혈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지금 부마는 매니피이기 때문에 매니피에 대해서는 뭐 설명 안 해도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이 모마가 셀시란 마필인데 이 셀시의 아빠가 풀핏입니다. 풀핏. 여기에 또 풀핏은 또 에이핀디의 계열인데 에이핀디라고 하면 역시 힘과 뭐 힘을 대변하는 그런 혈통 유전력을 지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셀시가 또 이 모계 쪽으로도 상당히 중장거리 혈통입니다. 그래서 이 후리바람이 지금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스피드에 또한 플러스해서 모계 쪽인 그런 스태미나까지 지금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지금 체형까지도 지금 받쳐주고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마피는 지금 1등급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고요. 네. 지금 4세인데 앞으로 제가 볼 때 5세, 6세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이 정도의 체형이 이 정도의 스피드라면 향후 조금만 더 마피를 좀 잘 가다 듣는다라면 제가 볼 때는 뭐 대상 경주 몇 개는 먹지 않을까. 또한 그보다 더 큰 꿈까지도 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후리바람은 앞으로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마필이 성장을 하는지 지금부터 막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계속해서 좀 이 마필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다 거듭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마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후리다라는 뜻을 국어사전에서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휘몰아 채거나 내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른 마필들을 휘몰아서 다 내쫓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금주에 펼쳐질 경주 중에서 가장 큰 배당 형성될 경주를 미리 분석해보는 고배당을 찾아라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살펴볼 경주는요, 10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10경주인데요. 자,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 그리고 선정 이유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1등급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네. 지금 뭐 사전 출마 등록을 25마리 정도가 했을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은 마필들이 출전 의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월요일 날 훈련을 보니까 이제 많이 추려졌죠. 그래서
일단 이번 경주를 보면 글쎄요. 사전 인기도가 어느 쪽으로 쏠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지난 경주 잘 뛰었던 마필들이 액면이 좋은 마필들이 인기를 얻을 겁니다. 네. 그럼 야호 선샤인이라든지 삼봉, 마이티잼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얻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출전 마필들하고의 인기도 차이가 크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와 비인기만의 그 경기력 차이는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전체적으로 좀 두루 골고루 좀 어떤 마필이 입장을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그 정도의 네. 경기력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기본 배당도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 10경주 바로 이번 경주를 한번 지정을 하면서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요, 총 25대 경주마들이 출전 신청을 했고요. 또 뚜렷한 강자가 없기 때문에 혼전도가 높아서 난타전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 입상이 유력한 경주마로는 또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위원님? 예, 제가 이번 경주를 좀 배당을 좀 노려보자라고 주목을 네. 하면서 여러분께 좀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일단 좀 공백이 있지만 워낙에 강한 상대들하고 많이 뛰어왔고 또 이 마필이 최근에 지금 공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긴 시간 동안 훈련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훈련시 변화는 정말 예전 입상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네. 7조의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자, 아름다운 동행이 지난해 11월 달 부산에서 펼쳐졌던 대상 경주 이후에 지금 첫 출전인데 지난해 계속해서 그 퀸즈토라는 그런 암말 대상 경주를 출전하면서 역시 강자들하고 많이 좀 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무리를 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달 경주 이후에 긴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는데 이번 훈련시 휴양 갔다 돌아와 훈련시 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그 지난해 한참 때 그런 모습 이상으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네.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훈련하는 모습을 그 뒷직선줄에서부터 탄력을 잡아내면서 직선줄에 들어와서 보여주는 그런 탄력감은 상당히 좋았고요. 이런 모습을 이번 그 경주 당일까지 이 컨디션을 유지를 한다라면 분명히 이번 경주에서 경쟁력이 있을 마필입니다. 또한 이 마필이 지금 56kg의 부담 중량인데 다른 인기 마필 같은 경우는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네. 아름다운 동행은 계속 56kg의 부담 중량을 달고 뛰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담 중량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렇게 크게 여파로 오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 아름다운 동행이 분명히 이번 경주에서 선전할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대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16조의 천적이라는 마필인데 이 천적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갑자기 마필이 좀 많은 변화가 왔죠. 그러면서 매번 훈련시 때도 뭐 탄력이라든지 뛰고자 하는 투지감도 상당히 좋았는데 네. 사실 지난 경주의 천적이 순위는 밀렸습니다만 그 결승선상에도 보여주었던 그런 뒤에서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승마와 거리차가 크지가 않았어요. 근데 당시 모습을 보면 초반에 너무 뒤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천적이 입상할 당시의 모습을 보면 선두권이라든지 전에 뭐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그런 스피드도 지녔는데 네. 지난 경기는 아예 최후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력이 남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선두권과 거리차를 바짝 좁혔는데 다시 말씀드렸던 천적이 이번에 초반 스피드에만 좀 신경을 써서 선두권하고 거리차만 유지를 한다라면 지금 월요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훈련시 또 지난주 준비해 오는 과정을 봤을 때 워낙에 지금 상태감도 좋습니다. 그래서 천적이 이번 훈련에 뭐 지난번처럼 그런 초반 실수만 없다라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16조의 천적까지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께서 두 마리의 마필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동행과 천적. 직전 경주에서는 아쉽게 6위를 기록한 천적을 추천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긴 공백이 있는 아름다운 동행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이 두 경주마가 이번 경주에서 또 어떤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매주 해설에 도움을 주시는 전문위원과 함께 다양한 경마 이야기를 나눠보는 4인 4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윤정훈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이번 시간에 이제 제가 준비한 그런 내용은 네. 이제 설 휴장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2월 경마가 시행이 되면서 2017년도 본격적인 경마가 시행이 되는데 이제 2017년도에 경마 시행 계획이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변경된 부분이 2월 경마부터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2017년도 경마 시행 계획 중에 지난해하고 좀 달라진 부분, 그런 부분들 중에 가장 좀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부분, 그런 부분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작년에는 위원님께서 12월 말이었죠. 경마의 굵직한 뉴스들을 짚어주셨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7년 경마 시행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올해도 역시 경주 편성부터 경마 상금 체계까지 여러 부분에 걸쳐서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2017년도 경마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지난해 2016년도 대비 좀 변경된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변경된 사항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 제가 4가지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우선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이 좀 등급별 레이팅 구간이 조정이 됐습니다. 네. 등급별 레이팅 구간이 조정이 되면서 일단 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레이팅이 낮은 우수마가 상위 등급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안겨줬다. 기회를 좀 확대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한편은 레이팅 구간을 좀 예전에는 구간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는데 2017년도부터는 구간을 이제 이하로 하방으로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하면서 경주마의 출전 기회를 확대를 했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우리가 궁금하마 시간에 좀 더 제가 자세히 좀 풀어드리겠고, 그래서 일단 2017년도 경마 시행 계획에서 가장 큰 변화는 첫 번째는 등급별 레이팅 구간 조정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 또 한 부분은 경주 편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출전 두수의 변경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특별 경주와 대상 경주는 원래 최소 출전 두수가 그 이전까지 5두였는데 이제는 상향 조정이 됐죠. 그래서 최소 편성 두수가 8두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해 부산에서 시행된 그 대상 경주에서 5마리가 뛰었던 경주가 몇 경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경마 팬들이 좀 맥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 5마리 뛰는 그런 대상 경주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8두로 상향 조정이 됐고, 일반 경주는 최소 두수가 7두로 현행으로 유지가 되고요. 또한 이제 또 재밌는 부분이 원래 그 대상 경주나 특별 경주를 준비를 했다가 그 출전 등록 마필들이 많아서 출전 등록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사실 일반 경주로 원래 출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대상 경주나 특별 경주를 준비하다가 출마 투표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 그 다음으로 이제 출전 기회가 좀 넘어가는데, 올해부터는 만약에 특별 경주, 대상 경주에서 출마 투표에서 떨어진 이후에도 떨어졌다라고 해도 일반 경주에서 다시 출전 기회를 부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대상 경주를 열심히 준비했던 마필들이 출전 기회를 잃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좀 해소가 됐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혼합 3등급, 4등급에서 특히 외산마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3등급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외산마 같은 경우가 편성 두수가 좀 많기 때문에 항상 출전 등록에서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합 상군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혼합 상군 경주에서 떨어질 경우에 그 외산마가 레이팅 동일한 그런 레이팅 점수가 되는 그런 경주로 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국산마 경주로. 또한 외산 사군 마필도 혼합 경주에서 떨어질 경우에 그 레이팅 점수가 낮을 경우에는 또한 국산 5등급 경주로 출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혼합 3, 4등급에서 편성 제외된 외산 마필들이 다시 재신청에 그런 부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좀 변화가 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주 편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올해 좀 변경이 된 그런 부분이고, 또한 상당히 재밌는 그런 부분은 올해 또 마주의 경주마 수급 관련이 좀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부분 언급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원래 우리나라 그 수입마, 외산마 구매 상한선이 있었죠. 그게 5만 달러 이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경매 시장 한정이긴 합니다만 이 가격이 그러니까 구매 상한선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높은 가격에 신바들이 도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장을 좀 열어놨고요. 이런 문을 열어놨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 계획은 한 2020년도로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마사회에서 외국에서 출정 경험이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까지도 향후 그 토의를 거쳐서 제 판단을 거쳐서 2020년도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도입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외산마 입사 TO 제도도 좀 폐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외산마가 좀 많이 좀 또한 좋은 자질을 갖춘 마필들이 많이 올해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한 경주마 보유 및 입사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전에는 한 마주당 보유 그 마필 두수가 15두로 돼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렇죠. 아예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됐고 또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이런 또 마필 보유 두수가 폐지가 되면서 또 입사 두수까지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원래 입사 두수가 15두였는데 이제는 20두로 추가 상향 조정까지 내년도죠. 2018년도에는 한 마주당 20두까지 입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마주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돈 많은 마주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또 이제 기타 좀 이제 변경된 부분 중에 우리 몇 가지 좀 우리가 짚어볼 부분이 네. 좀 있는데 이제 핸디캡 저연령마나 암말들의 그런 감량 폭이 조정이 됐습니다. 원래 사실상 그 2세마나 3세 초반 또 암말 이런 부분이 원래 1kg 단위씩 이렇게 좀 감량폭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부터는 0.5kg로 이제 축소가 됐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경주 전체적인 경주 마필들의 능력 자체들이 조금씩 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1kg 차이는 너무 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0.5kg로 이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이고 또한 이제 이거는 지난해 그냥 경마 팬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그런 민원이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경마가 너무 단거리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중장거리 경주가 없었던 그런 부분인데 올해는 그래서 이제 그 1,800m 이상 경주가 지난해까지는 10%였습니다. 전체 경주의 10%였는데 올해는 이제 14%로 좀 상향 조정을 좀 했어요. 4%의 의미가 좀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그 획일적인 그런 단거리 경주에서 조금은 좀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어쨌든 이 14%까지 올린 부분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경마 시행 계획 중에 가장 큰 변화를 또 여러분들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그런 부분, 그 부분만 제가 체크를 해서 이 4가지 항목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처럼 2017년 경마 시행 계획에 변경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한국마사회가 발표한 2017년 경마 시행 계획의 기본 방향은요. 한국 경마의 경쟁력 제고와 또 국제화 지속 추진, 경마의 스포츠성 강화와 흥미 제고라고 합니다. 이 3대 방향을 기본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마 팬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궁금한 맛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실 건가요, 의원님? 예, 이번 주는 그 많은 경마 팬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한 사항도 제가 좀 추려보니까 네. 두 분이 좀 동일한 내용을 좀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레이팅 시스템이 개편이 좀 됐는데 그 개편된 레이팅 시스템을 좀 언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그 필명이 디디미르 이분하고 효림 이 두 분이 이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뭐 개편된 레이팅 시스템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변경된 레이팅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일부 수정이 되었고요. 현재 경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변경된 레이팅 제도는 어떤 건가요? 2017년 2월부터 이제 레이팅 시스템이 개편이 됐는데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지난해까지는 레이팅 구간이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등급은 36점에서 레이팅 점수 36점에서 50점 사이가 4등급이었고 또한 그 점수가 포함이 되는 경주마가 그 경주에만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네. 3등급은 51점에서 65점, 2등급은 66점에서 80점, 1등급은 81점 이상인데 뭐 1등급은
올해도 81점 이상은 변함이 없는데 나머지 경주들이 이제 나머지 등급들이 2등급은 80점 이하, 3등급은 65점 이하, 4등급은 50점 이하, 또 5등급은 35점 이하로 하방 오픈이 됐습니다. 하방 오픈이 되면서 어떠한 부분이 해소가 되냐면 이제 출전 지난해를 보면 사실 출전 마필이 적어서 경주수가 깨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제 하방으로 오픈이 된다라면 출전 두수가 많은 그런 경주, 또한 출전 두수가 없는 그런 경주, 이런 경주들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균형화가 되면서 그 출전 숲에서 떨어진 마필들이 그 등급에서 출전하지 못하면 하방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한 등급 위에 있는 그런 경주에도 출전할 수 있고, 또한 그 워낙에 능력이 좀 출중한 마필들은 원래 하위군에서 있으면서 그런 낮은 레이팅으로 또한 낮은 상금의 경주를 뛰기보다 내가 자신이 있으면 높은 등급에 또 출전하면서 또 많은 상금을 또 벌기 위해서 높은 경주 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까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주 편성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최근에 그 레이팅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뭐 분석을 통해서 좀 안 좋았던 부분 또한 고쳐야 될 부분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올해부터 레이팅 그런 구간 조정이 하방 오픈이 됐다라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1등급 같은 경우보다도 이제 2등급, 3등급, 4등급에서 좀 경주 편성의 경주 편성의 종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네. 1등급 같은 경우는 뭐 81점에서 95점 그 사이, 81점에서 100점 사이, 또 90점 이하 경주도 있고요. 90점 이하 경주는 뭐 2등급, 3등급 앞에도 또 점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2등급 경주에서는 뭐 85점 이하, 75점 이하, 또한 70점 이하 이렇게 좀 세분화가 되는 이런 경주 편성들도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한 부분 또 우리가 이번에 개편된 레이팅 시스템 속에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일단 그 시기별 4세 이상마 대비 좀 저연령마가 부담 중량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2세 마필 같은 경우는 4분의 1분기니까 1월부터 3월까지 2세 마필들은 3kg 감량 이점이 있었는데 이게 좀 아까도 제가 그 경마 시행 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0.5kg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전에는 3kg였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2.5kg의 감량 이점이고, 또 앞말 같은 경우도 원래 1kg의 그 종전에 1kg였다라면 이제 뭐 0.5kg씩 이런 좀 변화가 좀 0.5kg의 이런 변화가 좀 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전에는 뭐 앞말하고 순말하고의 그런 경주에 있어서 앞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kg 정도의 감량을 좀 주는데 올해는 거기에 이제 0.5kg의 부분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1.5kg씩 이렇게 감량이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그런 경주력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씩은 그런 축소의 변화가 있다. 뭐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글쎄 이제 나머지 레이팅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종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등급별 레이팅 구간 조정이 있어서 하방 오픈이 됐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서 경주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가장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4인 4색서부터 그리고 궁금한 맛까지 조금 달라진 변경된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경마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전문위원과 함께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이싱 플러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또 해설에 도움을 주셨던 윤정은 전문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경마팬 여러분, 이번 주부터 또다시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위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하고 든든히 입으셔서 즐겁게 경마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